안녕하십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 솔캔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 대동남입니다. 이번에 이제 소개시켜 드릴 책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지는 사람들을 위한 투자하는 마음이란 책입니다.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제목이 좀 긴데 책 표지는 이렇게 좀 생겼어요. 약간 좀 말랑말랑하게 생겼죠.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큰 방향을 제가 이제 정했고 문제는 결국 나와의 싸움이다. 그 오랜 시간 수익이 날 때까지 그 흔들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멘탈, 마인드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의 어떤 뭐 기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보다 그럼 과연 그 오랜 시간 버틸 수 있는 멘탈 관리, 마인드셋 요런 거 관련된 책을 좀 이제 읽어보려고 해요. 주식 공부도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뭐 금리의 흐름, 뭐 머니 무브 이런 측면의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는 그런 공부도 있고 그리고 멘탈을 관리하는 그런 공부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기간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저의 어떤 투자 원칙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마인드 그런 마인드를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점을 두고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관련된 책을 몇 개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교보문고나 뭐 영풍문고나 있던 것 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맥락, 그래서 이제 평점이 높은 걸 좀 골라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책이 조금 좀 아쉬워요. 나쁘다는 게 아닌데, 이 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총 16개 챕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하나하나 챕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왜 그렇게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지에 대한 그 심리적인 본능?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책 구성이 이게 약간 미국 책이 있거든요. 제임스 몬티어라는 이제 그런 투자 전문가 분인데 약간 미국 책이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책의 특성이 이렇게 사례, 케이스를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얘기해요. 실험이라든지 게임, 그런 모형들을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사람의 심리, 본능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까지는 좋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이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에 결코 그렇게 좋은 방향이 아니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너무 약해요. 예, 이게 너무 약해요. 물론 이거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우리 애가 왜 그렇게 사팔사팔을 자주 하고, 빠른 입절, 느린 손절, 왜 그렇게 그런 심리. 그래서 왜 90%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못 버는 그런 역학작용? 그런 마인드가 뭐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알려줬으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 약해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알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냐? 결국에는 종국적으로 결론은 결국 투자 원칙을 세우고 그걸 기계적으로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좀 천편일률적인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론에 이르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지금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알지만 그 아는 걸 행동하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건 단순히 의지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장기 투자하겠다고 ETF도 저처럼 들어오는 사람이 당연히 많아요. 근데 90%의 사람이 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ETF를 내가 못해도 최소 5년, 7년은 들고 있어야 최소 어느 정도 수익이 난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나는 안 팔 거야. 나는 정말로 그 오랜 시간 들고 있을 거라고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저도 그렇고. 근데 실제로 90%의 통계학적으로 90% 사람들이 그걸 못 버티고 저점일 때 팔고 엑시트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 왜 그러냐는 거죠. 왜? 뭐 개인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심리작용이 16개가 있다는 거 알았어요. 알려주는 것도 고맙죠. 그럼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라는 게 이게 조금 너무 약해요, 이 책이. 그래서 저도 이 책 읽고서 조금 아쉬웠어요. 이런 걸 16개까지 해서 이런 실험에 있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이런 심리가 있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것도 좋았는데, 그래서 이 책을 좀 소개는 시켜 드릴 건데, 조금 아쉽다.
근데 그거를 또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심리, 오랫동안 진화론적으로, 발생학적으로 그렇게 인간 내면 DNA에 켜 있는 본능이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부자가 드문 거예요. 본능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브라운스톤 우성님의 부의 본능이라는 책이 나와요. 왜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나? 여기 나오는 책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인간의 본능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예. 가난으로 갈 수밖에 없대요. 인간의 본능은. 지금 우리 삶의 메커니즘이 그렇다는 거죠. 부자가 되려면 그 우리가 자연스럽게 몸에 박혀 있는 이 뿌리 깊은 본능과 역행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희귀하고 드문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본능을 역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럼 이 책도 그 힘든 본능에 역행하기 위한 그런 솔루션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다는 거죠. 그 부분이 되게 좀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예. 그래, 그게 좀 많이 아쉬워요. 물론 쉬운 내용은 아닐 것 같긴 해요. 그게. 그런 책이 진짜 있다면, 베스트셀러가 스테디셀러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 책의 의미는 그런 이러이러한 작용들, 우리의 어떤 본능, 이러이러한 심리가 우리가 주식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거나 부자가 되기 어렵게 만드는 그냥 전반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걸 좀 소개시켜 드리는 수준에서 이 책을 좀 보려고 합니다. 추천드릴 정도까지는 아닌 거. 근데 이쪽 파트 컨셉이 쉽지 않긴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지나가게 볼게요. 뭐, 내용들이 간략간략합니다. 내용이 엄청 깊진 않나요? 공감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고수의 전략. 여기서 격차란 말이 나오거든요. 공감 격차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처럼 마음이 평온할 때, 이때 내리는 의사결정과 흥분했을 때 내리는 의사결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는 내용 아니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주식 투자를 할 때 이 돈이 납기가 있으면 안 돼요. 마감 기간이 정해진 돈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이 쪼들려요. 만약 전세자금 2년, 학자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스케줄이 있는 돈으로 박아버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흥분하게 되고, 마음이 쪼들리게 되고, 그 의사결정을 현명적으로 못 해요. 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물병을 준비하는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물병을 준비하고 안 하고에 대한 후회인데, 운동 전에 했을 땐 이 비율이 낮았다는 거죠. 근데 운동 후에는 뭐예요? 물을 필요로 할 때잖아요. 그 물을 안 챙긴 본인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비중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물을 준비 안 했다는 행동에 대해서 상황이 변함으로 따라서 우리가 의사결정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것도 똑같아요. 돈이 궁하지 않을 땐, 아, 그래, 나 장기 투자할 거야. 10년 투자할 거야. 나 15년도 가능해. 근데 상황이 바뀌었어.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경기가 어려워지고 자기가 희망퇴직 당했어. 왜? 근데 거기에 이제 주식에다가 돈을 넣어놓은 돈이 그게 너무 크게 느껴지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죠.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돈을 깰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처음에 모두가 장기 투자한다고 들어왔지만 그걸 지키기가 어렵다. 똑같이 1,000만 원을 우량주에 넣기로 했단 말이에요. 내가 얘기를 들어서. 물론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저렇게 오를 줄 모르고 2년 전쯤에 삼성전자 그래도 지속 성장 가능하고 우리 반도체 1위 기업이다. 거기다 들어갈래. 그러니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상승장에 들어갔을 때랑 하락장에 들어갔을 때랑 또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근데 보세요. 상승장이다, 하락장이라는 건 뭐죠? 시장의 상황인 거잖아요. 그쵸? 주식시장의 상황인 거고, 이 우량주라는 판단은 뭐예요? 그 기업이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라든지 그동안에 쭉 경쟁력을 보고서 얘는 지속 성장 가능할 거다라고 해서 기업 가치를 매긴 거잖아요. 이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가격이 좀 떨어졌다고 해도 마이크로소프트의 기본적인 그 경제 성장력을 잃지 않은 거라면 그 애는 다시 오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걔의 근본적인 실적과
시장 상황이라든지 경쟁 강도라든지 경쟁력을 잃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오를 수 있잖아요. 왜? 주식시장은 그 봐요. 하락장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 의사결정을 다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기업 가치가 변하지 않았고 유지됐다고 하면 지금 조금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거를 빼고 뭐 손절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오르니까 시장이 변하면. 근데 사람은 이거에 따라서 공감 격차가 생기고 의사결정을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공감 격차.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그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 의사결정이 그땐 맞고 나중엔 틀리게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시장의 가격으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뭘로 판단해야 된다? 기업 가치로 판단해야 된다. 이 기업이 여전히 돈을 잘 버는 기업인지, 여전히 시장에서 1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경쟁력이 있는지, 이걸 봐야 되는 거지. 주식시장에서 지금 제가 들어갔을 때랑 나중에 했을 때랑 가격이 달라졌다고 해서, 물론 그건 봐야 되죠. 이 기업의 주가가 기업 가치보다 저평가됐냐, 고평가됐냐, 요거는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건 봐야 되는데, 맞는데, 단순히 주식시장에서 올랐다 떨어졌다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공간 격차가. 예. 그리고 실제로 실험을 했대요. 10개의 에세이를 주고 10일 후에 최종적으로 냈는데, 이제 사람은 어떻게 미루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1번, 10일 내에 3일마다 하나씩 내라고 한 경우, 10일에 몽창 다 내라고 한 경우, 본인이 뭔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납기를 정한 경우, 1번이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10일 내에 최종적으로 10개를 내시는데 3일마다 뭐 한 개씩 내시고 이렇게 하세요 한 거랑 10일인데 개인이 나 5일에 3개 내고 하고 이렇게 할래. 임의로 정한 경우 그런 거 없이 10일에 무조건 10개 내는 거. 이게 제일 납기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미루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 미루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미루기 때문에 뭐예요? 이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사전 조치를 미리 해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황에 상관없지. 상황이 변한단 말 없이 그냥 실행은. 이거 뭐예요, 이게? 지금 하는 투자 중에 적립식 투자예요, 이게. 그래서 적립식 투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립식 투자. 뭐 월마다 얼마씩 해라라는 투자 원칙을 정해라라는 게 왜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인간의 본능이 공간 격차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다르게 하고 미루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땅땅땅 박아두라 이 얘기인 거예요. 예. 그래서 투자 원칙을 수립하고 철저하게 준수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닉셀 같은 걸 안 한다는 거죠. 패닉셀 같은 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예요. 공간 격차예요. 어? 가격이 떨어져? 내가 샀던 가격은 이건데? 아, 나 지금 수익 실현해야 되겠네? 짤 꽂히는 거죠. 앵커링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인간의 본능이다. 근데 이것도 중요해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니까 이걸 좀 주의해야겠다고 마음먹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본능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이게 본능이고, 이 본능은 우리가 주식 투자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본능이니까 이걸 끊어내려고 의식적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면 자연스레 본능대로 해요. 팔게 되고 사팔사팔하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패닉셀 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템플턴 경이라고 계셨대요. 전 잘 모르는 분인데 전설적 투자자고 뮤추얼 펀드 창시자래요. 그리고 평소에 구입할 종목 위시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래서 그 가격이 딱 떨어지면 그때 바로 샀대요. 예. 미리 사전 조치를 해두는 거죠. 요즘에는 증권 앱이나 증권 사이트에 그런 게 있잖아요. 예약 구매 있죠. 약간 예약 구매 같은 거예요. 이 기능이. 예약 구매. 예를 들어서 제가 S&P 500을 뭐 600에 샀는데, 예? 600에 샀는데, 그거를 뭐 580 되면 사조, 100주 사조, 뭐 10주 사조 이렇게 걸어 놓는 거 있죠. 그런 게 다 이제 사전 조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에 이렇게 있으니까 좀 주의해라.
챕터 1에서 나왔고요. 두 번째,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투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투자할 때 두려움, 감정을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 두려움이 오면 뭐 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패닉셀 한다고. 두려움을 느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확률 게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달러를 걸고 5가 나오면 2달러를 주고 X가 나오면 1달러를 잃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게임 하겠어요? 하겠죠. 자, 이거를 20번을 반복을 한대요. 예. 근데 어차피 이거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 분리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기대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웃긴 게 뭐냐면 이게 반복이 될수록 자기가 딴 돈이 있잖아요. 딴 돈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 돈을 잃기가. 그래서 이 게임의 판매율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10번이 넘어가면. 예, 10번이 이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수익을 지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수익을 지키려 하고 이 수익을 잃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니까 이 확률 게임에, 이 유리한 확률 게임에 도전을 안 한다는 거예요. 총 20번까지 하면 총 조가 늘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한 10번쯤 되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나오잖아요. 손실에 대해서 두 배의 고통을 느낀다고. 손실 편향이라고 그러죠? 예, 그거 나왔죠. 손해에 대한 괴로움으로 인해 일반인의 게임 횟수가 반복될수록 참여율이 저하된다는. 근데 약간 뇌에 손상이 있어서 두려움을 못 느끼는 집단과 이제 그 이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더 높은 수익을 달성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존 보글이 뭐라 그랬어요? 존 보글이 킥바잉 하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뭐라고 했어? 반드시 투자하라. 반드시 투자하라. 두 번째, 끝까지 투자하라. 끝까지 투자하라. 그리고 세 번째, 단순하게 투자하라. 그리고 하락장에 대비해서 대비하라. 예. 이게 총 5가지인데 지금 기억나는 게 지금 이거밖에 없네요. 하락장에 대비해서 하라. 끝까지 투자하라. 반드시 투자하라. 단순히 투자하라. 예. 끝까지 투자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사람의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두려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손실회피 편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손실회피 편향. 이게 딱 그 얘기거든요. 가끔 우리 무슨 퀴즈 하잖아요. 퀴즈가 좋다.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간단 말이에요. 1단계 돈 따고, 돈 따고, 돈 따고. 물론 이때 틀리면 이제 다 틀리게 되는 거죠. 어. 자제력과 의사결정, 수투르 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글자 자체는 파란색이에요. 근데 글자가 녹색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게 OX를 구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자가 녹색으로 나오는데, 아니, 글자는 파란색이라고 써 있는데, 글자 색깔이 녹색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녹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글자에 현혹되지 말고, 이 글자 세 개에 선택을 하면 되는 게 수트룩 검사거든요. 가끔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 인격성 할 때. 근데 이게 자제력이 고갈된 상태에서는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수익성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자제력이라는 게 여러분들,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나오는데, 이 10번과 20번 이 게임이 반복될수록 어떻게 돼? 자제력이 고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1년 견디고 2년 견디고 3년 견디고 4년 견디잖아요. 자제력이 고갈이 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저도 그렇고 지금 투자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까짓 거 다 버틸 수 있어. 나 5년도 버틸 수 있어. 7년도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제력이라는 게 하락장을 맞았어요. 파란색으로 물들고 있어. 막 계속 하락해. 1억 넣었는데 막 5천, 막 7천, 8천, 7천, 뭐 6천, 5천 막 천씩 빠져. 1년 지날 때마다. 이게 막 5년, 6년을 간단 말이에요. 이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제력이 어떻게 돼요? 바닥이 나요. 이게. 바닥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멍거가 그랬잖아요. 자제심이 없는 사람, 주식시장은 자제력이 없는 사람의 돈이 자제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동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제력이 배터리라고 치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누군 1년짜리 자제력이고 누군 10년짜리 자제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단순히 나 장기 투자해서 버틸 수 있어요가 아니라 그 전에 본인의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를 봐야 돼요.
나의 자제력이 어떤지.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특정 회사에 들어갔는데 5년 반을 들고 있었거든요. 마이너스가 나도. 약간 관심을 끈 거죠.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취직을 한번 들어갔어요. 5년 반을 버텼어요. 그리고 애들 지금 ETF 넣기 전에 주택 청약을 제가 6년을 부었거든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물론 이게 적금과 주식 넣는 게 다르긴 해요. 수익률이 달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저는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그 전에 주식을 5년 반을 들고 있었던 경험이 있었고 애들 두 애의 주택 청약을 6년 넘게 부은 적이 있었어요. 깨지 않고 중간에 깰 위기가 있었는데 깨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5년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제 스스로를 가늠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식 투자의 그 파란색과 빨간색을 그 실적이 오고 가고 하는 거랑 예적금 그 주택 청약 붙는 거랑 물론 차이가 있죠. 물론 차이가 있는 거 아는데 그렇게 저는 제 자제력 배터리를 확인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의욕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제력 배터리가 고갈되면 어떻게 돼요? 의사결정을 해요. 패닉셀이 온다고요. 그때는 이성이 통하지 않아요. 처음에 마음 먹었던 내가 5년 버틸게, 6년 버틸 때가 먹지 않아요. 왜? 이미 자제력이 핸드폰 배터리 달듯이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패닉셀 같은 거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편안한 투자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감격차도 있잖아요. 마음이 평온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궁지에 몰리면 안 돼요, 사람이. 예. 뭔가 이렇게 쪼들리고 긴박하고 시간에 쫓기고 궁지에 몰리면요. 현명한 의사결정을 못 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배고플 때 식당 가지 말고 아무나 식당 가지 말고 힘들 때 의자를 구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힘드니까 아무 의자나 앉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의자가 정말 저한테 맞는 의자고 편안한 의자고 뭐 팔걸이는 있는지 감촉은 좋은지 이렇게 따질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냥 앉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피곤할 때 의자를 구매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현명한 의사결정을 못 한다는 거죠. 09년에 이제 그때 글로벌 위기가 왔을 때 57% 빠진단 말이에요. S&P 500이 57% 빠졌으면 여러분 이 S&P가 물갈이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개별 주식 들어간 애들 어떻게 됐어요? 도산하고 상폐되고 그런 애들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 여기에 개별 주식에 이 주식 들어가신 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휴지 조각 되는 거예요. 다행히 이게 뭐 90% 하락했는데 이때 줍줍해갖고 뜨는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죠. 예. 근데 그게 어느 놈은 뜰지 어느 놈은 안 뜰지 어떻게 알아요? 공부 많이가 돼야 되는 거죠. 하물며 S&P 500도 57이 퍼센트가 날라갔단 말이에요. 예. 회복이 시작될 때 매우 빠른 속도 주가. 그래서 얘기했죠. 최저점에서 회복되는 3개월 동안에 여기에 있지 않잖아요. 수익률을 이때 다 해먹어요. 90%가 이때 다 생겨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 올라타지 않잖아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해요. 하락장이 오고 하락장이 올 때 부자가 된다고 많이 하잖아요. 이 3개월 동안에 수익의 90%가 이때 이루어져요. 이때 이제 여기에 이 익스프레스에 타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기회 노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음 하락장 노리셔야 돼요. 네. 물론 다음 하락장에도 살아남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투자판에 살아남아라 계속 얘기했잖아요. 손실 보지 말라는 게 하루 등락하고 파란색으로 떨어지고 이 얘기가 아니라 투자판에서 떠나갈 정도로 회복이 안 될 정도의 손실을 입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괜히 어디다가 올빵해가지고 무슨 어디 뜬데 무슨 뭐 하나 해서 개별 주식 하나에다 몰빵해가지고 50% 하락 맞았어. 이거 회복되려면 100%를 얻어야 돼요. 이거 뭐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건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에요. 시장이 같이 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개별 주식에서 이렇게 많잖아요. 이거 손해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워렌 버핏이 얘기한 뭐 원금을 잃지 마라 뭐 이런 얘기 관통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손해를 물론 조금 볼 수 있죠. 시장에 따라서. 근데 회복하지 못할 손해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예요? 시장에서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같은 이런 상승장에 이거를 먹지 못해요. 이걸 먹지 못해요, 이거를. 버티셔야 돼요. 버티셔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레버리지 잘못 쓰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남의 돈 가지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잖아요. 쇼유캔 TV 주식 투자의 제일 원칙 뭐냐? 남의 돈 쓰지 마라. 앱솔루트 프리캐시로 해라. AFC로 하라는 게 이거예요. 이래야지만 투자판에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이래야지만. 제가 이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심리가 참 그래요. 빨리 회복한다는.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는 뭐예요? 더 하락될 수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 투자한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고 그러죠. 맞아요. 근데 더 떨어진다는 걸 예비하고서 해야 돼. 그래야 뭐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하면 어떻게? 패닉 세일을 하겠죠.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가정하고 들어가고 버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락장이 이게 최저점인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지나고 나니까 아, 그게 최저점이었구나를 아는 거예요. 지금 떨어졌어. 지금 10% 떨어졌어. 최저점일지 몰라요. 20% 떨어졌어. 몰라요. 30% 떨어졌어.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이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제력의 배터리가 고갈나는 거죠. 이게 다 지금 맞물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락장이 올 때 돌아가는 메커니즘인 거예요. 자제력이 배터리가 바닥나고 두려움을 느끼고 중간에 팔게 되고 그래도 손절하게 되고 그렇게 보니까 뭐예요? 상승장이 올 때 이걸 갈아타지 못하게 되고 투자판에서 떠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이게 다 버무러지는 거죠.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 투자하라. 위험이 없어라는 거죠. 그나마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얘기합니다. 미수 쓰시면, 레버리지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은요, 레버리지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타이밍을 예측할 수 없고 오래 버텨야만 되거든요. 타이밍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오래 버텨야만 돼요. 오래 버티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궁지에 모는 돈을 쓰면 안 된다고요. 이 돈이 궁지에 몰리는 돈을 쓰시면 안 돼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들어와요. 많은 주식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다 걸러지죠. 여기에 다 걸러지는 거예요. 왜 욕심 부리고 레버리지 쓰고 땡겨오고 남의 돈 땡겨오고 있는 돈 다 때려박아서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언제 오를지 모르고 언제 하락장이 오르고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오래 버티는 놈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판이란 말이에요. 오래 버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무기를 시간 제한 있는 애로 갖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 제한 없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자들. 얘네가 여기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애들과 붙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러 들어오실 때 이런 돈 가지고 들어오시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런 세력층이 있다는 거 알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가는 방향이 이쪽 방향 아니라고요. 예. 물론 증권사의 마케팅일 수도 있어요. 장기 투자해라, 장기 투자해라. 그렇긴 한데, 물론 트레이더로 단타하고 그 트레이더로 돈 버는 분들 계시는 거 알아요. 근데 아예 그건 접근이 다른 거고. 근데 이런 돈을 들고 오래 버텨야 수익이 나는 이 주식시장에서 이 룰이 이런데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상극인 거예요. 상극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돈을 가지고서 들어오시면 안 되는 시장이에요. 주식시장은. 최소 5년, 7년, 10년을 보고서 들어와야 되는데, 들고 들어오는 돈이, 2, 3년 내에, 3년, 5년 내에, 5년 언더 내에 돈으로, 어떻게든 갚아야 상환해야 되는 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버블과 폭락장이 벌어질 수 있는 이 상황에서. 그렇잖아요. 또 이 얘기를 또 길게 했네요. 이게 본능이긴 한데, 이 여러분의 보세요. 인간의 본능과 주식시장의 룰이 반대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반대돼 있어요. 그러니까 90%의 사람이 나가리가 되고 손해를 보는 거죠. 주식시장의 시계는요, 천천히 흘러요, 여러분들. 주식시장 수익의 시계는요, 천천히 흘러요.
1분 1초보다 더 터질러요. 1.2년 CAGR 10%에서 2배 먹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기본 시계예요, 여러분들. 주식시장의 기본 시계 어떻게 7.2년을 버텨서 연평균 10%를 먹어서 2배 되는 시장이 주식시장의 시계예요, 여러분들. 내가 3배 먹겠다, 4배 먹겠다, 난 모르겠고 그냥 막연히 부자 되겠다, 이런 마인드로 들어오면 안 돼요. 주식시장의 시계는요,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CAGR 10%에 7.2년의 시간이 가면 2배 되는 시계가 흐르고 있다고. 이게 주식시장의 시계라고요. 예. 시간이 이렇게 가요, 주식시장은. 근데 여러분들 혼자서 난 3배 먹겠다, 5배 먹겠다. 이 시계 타임 랩스가 다르죠. 시계는 이렇게 흐르는데. 이 흐름에 맞춰서 이 흐름에 맞는 돈을 가지고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2년, 3년 따리로 들어오면 안 돼요. 예. 7년을 묵힐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들어오셔야 된다. 7년을 묵힐, 최소 7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을 시작하시기 전에 냅다 돈 지르고 하지 마시고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가 주식에서 얼마를 벌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기간이 나올 거잖아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돈이 나오고, 이게 플랜이 되어야 돼요. 예. 주식으로 내가 얼마를 벌겠다. 그래서 난 얼마를 넣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얼마를 버틸 수 있다. 이게 정립이 돼야 돼요. 왜? 주식의 시장의 시계는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으니까. 7.2년에 10%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 트랙에 이걸 맞출 수 있냐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 주식시장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3억 넣으면 7년 버티면 6억 되는 거고, 5억 넣으면 7년 버티면 10억 되는 거라고요. 이 주식시장의 이 궤적, 시간의 흐름에 여러분들의 돈과 시간을 맞추시고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이걸 안 맞추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이닉스가 어떻고, 지금 삼성이 어떻고, 코스피가 어떻고, 불극이동 또 쏘으니까 이것만 보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주식시장은 이게 시장이에요. 10% 7.2년 2배 먹는 게 시계라고요. 이거를 맞추시고 조율하시고 들어오셔야 돼요. 이거 조율하고 맞추고 들어오는 게 뭐예요? 이게 투자 원칙이에요. 이게 투자 원칙이에요. 이게 투자 원칙이에요. 근데 이거를 방해하는 이런 심리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미루는 습관, 공감 격차, 이런 것들을 알고서 짓누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다는 거 알겠죠? 자제력도 그렇고. 네, 그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평균 이상의 질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그러잖아요. 너 성과 평가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 제 바꿔버리는 하죠. 제가 평균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모두가. 예, 본인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저도 이거 보니까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데이터 분석 막 해. 데이터 분석 막 해. 이렇게 자기가 데이터 분석하고 차트 분석 많이 하니까 어떻게 돼? 내가 시장을 예측할 수 있을 거라는 우매한 착각에 빠지죠. 왜? 내가 이만큼 통제하고 내가 그만큼 더 많은 정보를 봤다. 내가 그만큼 여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했으니까 난 그만큼 더 예측을 잘할 수 있을 거란 우매한 착각에 빠져요. 통제의 환상이죠. 예.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경마를 해요. 말들을 데이터 분석을 해요. 그리고 본인이 그 다음 경기에 이 말이 어떻게 될 수 있을 거라 예측을 해요. 본인이 맞을 거라 확신을 가져요. 그리고 본인이 마치 무슨 이론을 정립한 것처럼 환상 속에 살고 있어요. 피터 린치가 그랬죠. 날씨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에 할 때 13분 동안 기사를 검색했다면 그 중에 10번은 뭐다? 낭비를 한 거다라고 했어요.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쓰잘데기요. 쓰잘데기. 쓰잘데기. 예측할 수 없어요. 예측할 수 없어요. 어느 무엇도 예측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데이터 보고 이런 거 다 뻘짓이에요. 쓰잘데기 없는 노력을 한 거라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13분을 여러분들이 데이터 보고 14, 그 중에 10분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3분은 뭐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종목을 알고 그거에 대해서 진짜 경쟁력 있는 그거를 찾게 되면 그 3분은 의미가 있지만 10분은 쓰잘데기 없다는 거예요. 왜? 통제의 환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더 많은 걸 받고 더 많은 데이터를 정리를 했고 그래서 내가 어떤 선을 발견했다라는 환상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시장을 내가 예측할 수 있다는 오만함에 빠진다는 거예요. 주식도 그렇고 뭐 경마도 그렇고 데이터를 꾹꾹 했다고 해서 환상이죠, 환상.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도 그렇게 안 해요. 워렌 버핏도 그렇게 안 했는데 자기네들이 뭔데 그런 오만한, 전 가당치도 않고 웃겨요, 그런 거 보면. 내가 얘기했죠.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라라고 했잖아요. 여기 뒤에서 나옵니다. 예측을요? 이건 신도 안 해요. 랜덤 워크 모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경제학에서 유명한 모형이에요. 술주정비가 쩔뚝쩔뚝 걷는단 말이야. 술에 취해갖고 왼발 오른발. 근데 얘가 그 왼발 오른발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예측 가능해요? 못해요. 유명한 거예요. 술주정뱅이 모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데이터로 하고 경기가 어떻고 예측하려는 거요? 다 술주정뱅이가 어? 뒷골목에서 술주정뱅이가 술주정하는 그 걸음걸이를 맞추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웃긴지 이론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랜덤 워크 모형이라고. 그게 얼마나 뻘짓이겠어요. 시장을 예측하려는 게. 예. 본인이 그냥 내가 데이터를 많이 본다는 자기 만족 자아 도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술주정 비행이랑 술 마시고 그냥 쩔뚝쩔뚝 그냥 휘청휘청 걷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낙천주의. 옛날에는 이 천적 낙천주의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사냥에 나갔다가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사냥감을 놓쳤어요. 아, 비관주의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냥을 또 못 나가겠죠. 아, 그래도 이번엔 잘 될 거야. 그래도 우리 요번에는 원래는 사슴 잡으려고 했는데 토끼 잡아왔어. 아이, 또 잡으면 되지. 이게 옛날에는 이런 선척적 낙천주의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희망, 희망. 이런 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기적 평양. 음. 수단적으로도 이제 낙관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상승해. 계속 상승할 거라고 계속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 왜? 여기에 깊어먹은 이권 세력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빅쇼트란 영화를 보시면요. 사람들이 얘기를, 몇몇 사람들이 얘기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거 어떻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낀 금융상품이 있어요. CM 뭐란가, M인가? 이거를 트리플 A를 둬요, 신용도를. S&P가. S&P 지금 500 나오는 그게 빠져요. 야, 이거 이렇게 부실한데, 야, 서브프라임 이렇게 부실한데, 이거 끼고 있는 금융상품을 어떻게 트리플 A를 주냐? S&P 거기 인터뷰 하는데 뭐래요? 이거를 트리플 A를 안 주면 무디스로 간다는 거예요. 딴 데 경쟁사로. 그러니까 금융회사랑 이거 신용평가 기관이 서로 짜고 치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모종의 협력 관계인 거예요, 이게. 도덕적 해이가 크게 온 거죠. 그러니까 그 버블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이거를 신용평가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 이 스탠다드 푸어스도 이해관계에 걸려 있는 거죠. 왜 자기네가 이거를 부실하다고 평가하면 딴 데 가요. 이 금융회사들이. 이 금융회사들이 트리플 A라는 걸 받고 또 팔아야 되니까. 근데 이게 트리플 A를 안 받으면 팔리겠어요? 안 팔리니까 너 S&P 안 해줘? 그럼 너는 신용평가 너 말고 딴 데도 있어. 나 거기 가서 받을 거야. 그럼 고객이 뺏기면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뭐기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 금융의 도덕적 해이가 불러온 게 맞아요. 근데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세요? 빅쇼트 보면 그 글로벌 금융위기 관련해서 금융시장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형을 산 사람 있죠. 판결은 한 명밖에 없어요. 예. 그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아사리판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직접적인 책임을 묻고 깜빵에 간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무슨 문서 조작인가? 무슨 은행의 누구 담당자인데 이 사람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깜빵에 간 사람은. 왜? 이 도덕적 해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뭐예요? 이기적 평양이죠, 거죠. 금융 관계자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왜? 이해관계에 의해서 돈 벌려고. 예. 이게
우리 주식시장에 관통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도. 지금도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AI가 지금 우르고 나자 사람들이 주춤주춤한 거예요. AI 기업들이 엄청 뜨는데 닷컴버블, 서브프라임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학습을 했어요. AI가 좋다는 거 알고 있어. 그리고 AI가 지금 주식을 많이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살짝살짝 이 반등이 약해지고 있거든요. 오히려 떨어져요.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왜? 닷컴과 서브프라임 때 한번 뒤었거든요. 근데 AI 기업들이 실제로 실적이 나는데도, 그게 너무 높아. 그리고 AI가 되면서 소위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다니까 여기서 이제 신중론이 좀 나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작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막연한 시장에 흐르는 낙관주의를 보지 말고 이거 내가 왜 이 주식을 보유하는가? 백투 베이직이라고 그랬죠. 백투 디폴트.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 주식을 보유하고자 했던 그 이유가 변하지 않았다면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 기업을 계속 트래킹하고 봤더니 경쟁력을 잃지 않았어. 근데 지금 좀 빠졌거든요. 시장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럼 가는 거고 지금 시장이 너무 좋아. 근데 그래서 정말 이 기업이 경쟁력이 있고 계속 유지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설령 경쟁력을 잃었잖아요. 상승장이라도 팔고 나오라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뭐죠? 감정을 배제하는 사람이 승리한다.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주식시장을 해서 재미를 느낀다? 그 사람은 망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망한다. 앞에서 했던 얘기 또 할게요. 주식은 뭐라 그러죠? 7.2년 10% 평균, 연평균 10% 성장하면서 7.2년 걸릴 때 2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아이 하나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가 하루하루 이유식 먹고 밥 먹는단 말이에요. 자식 키워보신 분 아실 거예요. 근데 얘가 7.2년 보면 어떻게 돼요? 이미 초등학교 들어가 있고, 막, 초등학교 들어간 애는 지금 막 중학교 들어가 있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커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는 어때요? 하루하루는 크는 게 안 보여요. 여러분들. 예? 하루하루는 크는 게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크는 게 안 보이니까 뭐예요? 재미가 있어요? 안 보이죠. 지나고 나니까 큰 걸 아는 거지.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하루에 분량 30% 40% 오르는 애는 이거는 얘가 갑자기 초등학생이 중학생 되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걸 바라면 안 된다고요. 주식시장은요, 애초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인지를 하고 오셔야 된다고요.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도박이죠, 도박. 투기죠, 투기. 투기 세력이죠. 그리고 이걸 하는 사람들은요, S&P 500 7.2년에서 10% 눈에 안 들어와요. 눈이 안 들어와죠. 매일 이유식 먹고 밥 먹는 애가 조금씩 조금씩 하루에 에, 그 조금씩 잠자고 성장 호르몬 나와서 조금씩 크는 애가 눈에 이게 크는 게 보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안 보이죠. 재미가 없어요, 그건. 재미가 없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 S&P 500에 아이 키우는 마음으로 들어갔다고. 예. 근데 나중에 보세요. 이렇게 들어간 사람이랑 이렇게 들어간 사람이랑 결국 5년, 6년, 7년, 10년 지났을 때 누가 수익을 냈는지 보시라고요. 맨날 주식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말 많이 해요. 데이터가 어쩌고 내가 뭐 하고 이론을 정립하고 결국엔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10년 후에 까보자고요. 누가 돈 벌었는지. 이렇게 한 사람들이랑 자식 키우는 마음으로 들어간 저랑 10년 후에 정말 누가 돈 버는지 한번 보자고요, 진짜. 예? 누가 보자고요. 백날 내가 데이터를 어쩌고 이론을 정립을 하고 패턴을 보고 아우, 제가 또 세게 얘기했네요.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그런 무리가 많아요. 그런 무리가 많고 제 주변에도 있어요. 한심해 죽겠어요. 진짜. 제가 오만할 수도 있는데 주식 투자 저 해서 지금 6개월 깔랑 넘었거든요. 주식 관련된 책 지금 5권, 6권 봤어요. 보세요. 주식 관련된 책 몇 권만 찾아봐도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감이 와요. 감이 온다고요. 여러분들 제대로 된 주식 투자 관련된 성공 사례 담겨 있는 책 5권, 10권만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생겨요. 왜냐면 이걸 관통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해서 돈 버시고 주식 시장에 남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공통 패턴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없이 유튜브만 봐대고, 리딩방 쫓아다니고, 영상만 봐대고, 이러면 안 늘어요, 여러분. 마음 잡고 내가 한 6개월만 주식과 관련된 성공하신 유명한 이상한 트렌드 읽어주는 거 말고 제대로 된 거 딱 보시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게 기본 개념을 세우세요. 예. 계속 뭐 스파성 막 유튜브만 영상만 보시고 이러지 마시고 이거 공부 안 돼요. 이거는요 여러분들한테 안 남아요. 안 남아요. 하락장 올래 버블이야 무슨 종목 뜰래 그런 거 시류에 쫓아가지 마시고 근본을 보세요. 주식시장의 근본을 보시라고요. 기본 룰 세팅을 보시라고요. 그걸 보시고 나서 이걸 얹든지 뭐 하든지 하세요. 예? 그래서 또 보겠습니다. 전문가의 실력과 자신감을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 많죠. 자기 예측에 대한 예측.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랜덤 워크 예측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닌데 예측하는 세력들이 왜 계속 나올까요? 시장이 그걸 원해요. 그게 웃긴 게 예측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유튜브든 어디든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예측을 해요, 예측을. 소위 무슨 전문가라는 분들이 계속 예측을 하죠. 예. 물론 귀담아 들을 것도 있긴 해요. 뭐 전체적인 어떤 경제의 흐름, 금리의 방향성 그런 거는 이제 좀 귀담아 들으시긴 해야 돼요. 너무 귀를 막으시면 안 되긴 해요. 근데 솔직히 회사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무슨 의견을 얘기를 할 때 자신만만하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아지긴 해요. 왜냐면 그 사람의 말을 진위 여부를 제가 판단할 전문 영역이 없으면 이 사람이 강하게 얘기하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믿게 되죠. 약간 그래서 우리 사자라고 그러잖아요. 사자. 이거 구분을 하셔야 돼요. 사자들은 한 두 kup을 벗겨보면 이제 표가 나는데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전문가가 하거나 건의하게 되면 건의에 대한 복종과 방어 본능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이것도 우리의 본능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실험 결과 중에 기혼 남성의 수익률이 미혼 남성보다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 배우자의 존재가 있다 보니까 물론 안 그러신 분도 있는데 배우자한테 본인의 어떤 주식 투자라든지 주식이 얼마 들어갔다든지 그런 걸 같이 공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수익률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무모한 투자를 좀 덜 하고 그래서 좀 약간 자신감과 낙관주의를 좀 경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한 수 앞을 내다볼 수 없죠.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그래요. 자신의 결국 투자 원칙이 이게 우선이에요. 전문가도 중요한데 이걸 먼저 세워야 해요. 본인만의. 그리고 주변 사람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흘려라라고 얘기해요. 이 책은. 이 사람도 전문 투자가잖아요. 그냥 흘려라라고 얘기해요. 이걸 더 중요시 하는 거죠. 자, 주식시장에서 예측은 쓸모없다. 그렇죠. 많은 얘기하잖아요. 찰리 먼거는요, 그 DCF 모형도 있죠. 이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거잖아요. 미래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렇잖아요. 최근 3년 동안을 보고 미래로 그걸 프로젝션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업이 현재의 경쟁력과 마켓 쉐어를 유지하고 고객도 유지할 때라는 제약 조건에서 그렇게 되는 거지. 시장 상황은 변할 수 있고 새로운 경쟁자가 나올 수도 있는데 미래의 현금 흐름이 현재랑 동일할 거라고 그 추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예측 빗나갈 경우 이제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뭐뭐 했더라면, 조건이 하나 맞았더라면, 다른 조건이 달라지지 않았더라면, 내가 거의 옳았다. 한 번으로 판단하기 이러니까 좀 더 봐야 된다. 이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그거라는 거죠. 제가 무슨 예측을 했어요. 아직 안 온 것 같아. 좀 더 기다려보면 예측할 거예요. 아, 요거는 요 조건이 틀어져서 그래요. 아, 근데 보니까 지금 국제적으로 무슨 정세, 뭐 국제적으로 무슨 전쟁 이슈가 있고 해서 요런 것 때문에 반영이 돼서 예측이 좀 엇나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계속, 왜냐면 우리가 사는 사회 자체가
실험실처럼 꽉 조여진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온갖 다양한 조건들이 하는데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요거 들어와서 안 됐고, 요거 와서 안 맞았고, 요거 해서,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니까 예측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측할 수는 없어도 준비할 수는 있다. 우리가 그 버블이라든지 폭락이라는 건 언제 발생할지 모르지만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긴 하는 거죠. 그래서 현금 보유를 하고 왜 한다는 게,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나는 보유할 현금조차 없.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자한테 맨날 지는 거예요. 부자는요, 저런 폭락장, 버블, 추가적인 하락장의 대비가 가능해요. 그리고 그들이 주식에 넣은 돈은 여유가 있는 돈이에요. 시간에 쫓기지 않는 돈이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때려박고, 하락장에 대비한 현금도 보유 안 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기가 이미, 남들은 최첨단 무기 이미 이렇게 여유롭게 이렇게 갖추고 있는데, 여러분은 총 한 자루 들고 오는 거예요. 총도 이제 실탄이 딱 정해진 총. 타임라인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준비를 하시고 오셔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무식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준비를 하고는 들어와야 된다. 소서익선일 때도 있다. 정보가 너무 많죠. 맞아요.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보셔야 돼요. 나는 미국 주식 ETF만 할 거야 라고 하면 요 정보만 선택해서 들으시면 돼요. 요거와 관련된 정보만. 그건 솔직히 물론 미장이 국내장에 영향을 미치고 다 그게 있어요.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이거 전체적인 흐름을 아는 거랑 여러분들이 실제 주식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크리티컬하게 미치는 영향을 주는 정보랑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국내장 얘기는 정보는 안 봐요. 책도 그렇고. 미국 증시 얘기만 좀 봐요, 저는. 신별해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정보가 많을수록 뭐라고 해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쓰레기 정보, 필요 없는 연관 정보를 알수록 본인이 더 잘한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주식시장은 정보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추려서 하는 게 중요해요. 예. 이런 정보, 저런 정보가 추가되며 본인의 예측에 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확신 편향이라는 거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내가 데이터 분석을 더 많이 할수록, 트레이딩, 뭐, 가격 분석을 더 많이 할수록 뭔가 패턴을 찾은 것 같은 환상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확신 편향, 뭐 통제 편향, 저런 예측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심리 상태랑. 그래서 핵심 정보 몇 가지만 축약해서 자체 분석을 해라. 자체 분석. 본인의 생각으로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편한 의사결정 도구, 체크리스트만 딱 해서 이건 올랐어? 떨어졌어? 심플하게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호, 소음을 구분하는 게 이거는 내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정보. 소음은 과감히 제거해야 되는 정보죠.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들어온다고 해서 다 유의미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가치 투자할 때 필요한 세 가지 정보 요소라는 거예요. 저평가 되었는지 판단하는 정보. 그렇죠. 현재의 주가랑 기업 가치를 비교하는 거죠. 이 회사의 파산 가능성은 있는지, 대차 대조표를 보면서 현금 흐름을 보는 거죠. 흑자 도산의 가능성은 있는지, 얼마 정도 유지할 수 있는지, 유유 자금을 잘 갖고 있는지, 채무라든지 그런 게 상환은 어떻게 되는지, 경영진이 주주의 현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현금 흐름표나 PER을 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핵심 정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런 거에 집중하라는 거죠. 가치 분석을 만약 한다 그러면. 이상한 막 지금 설왕설래하는 거 듣지 말고. 예. 만성적인 조울증 환자, 미스터 마켓. 미스터 마켓. 조울증 환자 뭐죠? 조울증이 감정 기복이 크다는 거잖아요. 어느 날은 울고, 어느 날은 화내고. 이 미스터 마켓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 이 미스터 마켓의 이 좌지우지하는 요 감정에 따라서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도 감정이 파탄나겠죠. 무작위적 변동성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버블 비전이라고 해서 그걸 보도를 해요. 뉴스 미디어는 이걸 계속 보도를 해야 돼요.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S&P가 몇 퍼센트 올랐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쭉 한다는 거야. 이 버블 비전에 부안해동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까 같이 저렇게 자제력을 잃고 공포를 느끼고 공감 격차를 근데 이것 때문에 공감 격차, 패닉, 자제력 결핍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블 비전을 끄라고도 얘기해요. 이거에 대해서 정보도 과잉되고. 예. 그래서 이 책에서는 나옵니다. 시끄러운 호객행위다. 얼마 제가 사고 싶은 물건도 아닌데 계속 얘기해요. 지금 할인이에요. 지금 할인이에요. 얼마니까 사세요.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확증 편향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본인의 선택을 더 강화하기 위해 이거를 선별을 가끔 경영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본인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나는 A라는 기업을 M&A 하고 싶어. 마음이 이미 심지가 굳었어. 밑에서 막 보고를 올려요. 안 돼요라는 보고는 싫어해요. 너 집에 가. 그래서 밑에 있는 경영자들도 이 의중을 알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보고서를 조작해서 내요. 근데 진짜 회사에서도 그렇고 컨설팅 펌도 약간 국내 컨설팅 펌도 약간 그래요. 정말. 예. 그래서 경영자들도 그렇고 본인 하물며 경영자도 그런데 개인도 그런다는 거죠. 아 나는 A라는 기업에 들어갔어. 뭔가 A라는 기업이 호재가 있어. 실적은 안 나오는데 호재가 있어. 그러면 얘 나중에 반등할 거야. 희망을 갖는다는 거죠. 희망을. 왜 나는 얘한테 투자를 했으니까. 그 찰스 다이는 어떻게 했다는 거 의도적으로 반대되는 증거를 찾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한 결정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라. 이런 것들 해보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몇몇 회사에는 레드팀이라는 게 발동됩니다. 예를 들어서 M&A를 해요. 제가 M&A 그 영상에서도 올렸는데 레드팀이라는 게 뭐냐면 M&A에서 A라는 기업의 어떤 경쟁력, 재무 상태, 경영 정보 쭉 진단을 해요. 그래서 인수가가 대충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와 플러스로 레드팀이 발동이 돼요. 실제로 실무적으로 뭐냐면 이 회사의 경쟁력을 잃었을 때, 경쟁사가 누가 반등을 했을 때, 현금자 부분이 채권이 갑자기 단기 채권으로 전환됐을 때 최악의 상황들을 얘기해요. 예.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의 회복, 회생,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약간 끈질을 거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을. 예. 그렇게까지 해보고서도 우리가 얘를 끌어안았을 때 우리가 이거를 극복 가능하다 하면 최대의 리스크를 다 대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레드팀을 발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 월드워 G라는 좀비 영화가 나와요. 근데 좀비의 그 원인을 찾으려고 이제 브래드 피트 빵형이 이제 막 군인들이랑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인도인가 어디 가요. 근데 인도는 그 좀비에 대한 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방벽을 세워놓거든요. 예. 좀비들이 막 하는데 여길 못 넘어요. 근데 여기 관련된 사람들이랑 이제 그 정책 관련된 사람이랑 얘기하는데 라스트 12인인가 있다는 거예요. 평의회가 있는데 11명이 만장일치를 해도 한 명이 의도적으로 거부권을 한다는 거예요.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예. 왜냐면 12명이 했을 때 한쪽으로 휘둘리면 반대쪽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명을 꼭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 명이 반대하는. 그래서 요거 가능성을 해서 자기네는 요 방벽을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또 황당하게 좀비들이 넘어와가지고 여기도 또 좀비판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하나씩을 놔두는 거예요. 예. 데블스 어드보킷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데블스 이렇게 마지막에 의도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 하나씩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막연한 그런 어, 낙관론을 경계하기 위해서. 여기서 또 비관론자도 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낙관론, 비관론 하듯이 자신의 견해를 오래 고수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어찌 보면 앵커링에 빠졌던 거죠. 지난 회사에 들어갔는데 실적이 안 좋았어요. 제가 사고 나서 실적이 계속 빠졌어요. 그래도 오르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 그래도 얘가 국내에서 3위, 2위 하는 사업자니까 지금이야 뭔가 정치적인 이슈와 뭔가 일시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빠진 거고 결국 오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다른 경쟁자들이 더 경쟁력을 갖춰서 올라왔어요. 시장 자체의 어떤 경쟁력 자체가 얘가 상쇄를 했던 거죠. 그런데 계속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앵커링이 어떤 특정한 숫자에 꽂혀가지고 그 숫자를 계속 붙잡고 있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특히 주식에서 내가 산 매수가 있죠. 매수가 대비 얼마 올랐어, 떨어졌어요. 이게 앵커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내가 산 주식 매수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기업의 기업 가치랑 주가를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때 5만 원에 샀으니까 6만 원이니까 나 1만 원 벌어야 돼, 2만 원 벌어야 돼. 그걸로 의사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이 기업이 기업 가치가 EPS가 얼마인지, 그래도 지금 얼마인지, 지금 저평가 됐어? 그럼 사는 거고, 아니야? 하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현재의 이 주식을 보유할지를 결정해야 될지, 옛날에 내가 구매한 이 매수가로 얼마가 될 때까지, 본전이 될 때까지 버텨야지, 이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식은 뭐예요? 주가는 뭐예요? 기업 가치와 연동되는 거잖아요. 제가 옛날에 샀던 가격과 연동되는 게 아니라 주식의 주- 기업 가치랑 주가가 연동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오버슈팅 나기도 하고 기대가 반영되기도 하지만 결국엔 강아지가 주인이랑 산책하듯이 기업 실적으로 수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업 가치, 기업의 실적과 현재의 주가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얘를 매수를 얼마 했는지랑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근데 옛날에 매수가로 계속 꽂혀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걸 뭐 앵커링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거에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빠른 익절, 늦은 손절로 인해 투자 피해가 가속화된다. 이게 90%의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여기 이 늪에 빠져 있죠. 그래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피터 린치. 발 피어난 꽃을 꺾고 잡초에 물을 주지 마라. 그러니까 손해를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손해가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조금 수익이 났어. 근데 얘를 팔아가지고 수익화한 다음에 이 돈을 손절해가지고 이걸 또 추매를 해. 얘를 살리려고. 근데 오히려 얘를 버려야 되고, 오른 애를 오히려 더 해야 되는데, 이거 거꾸로 한다는 거죠. 왜 손실이 괴로웠거든. 손실이 괴로운 거예요, 손실이. 이게 다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본능과 심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투자 실패했을 때 반드시 리뷰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하는 사람이 많죠. 예, 이걸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본인의 생각이 옳고 내가 아까 얘기했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봤다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의사결정이 틀리다고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우매함의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우매함의 늪에.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이 우매함의 늪에서 빠져 있고 본인은 그 늪에 빠진 주조차도 몰라. 그 옆에서 얘기해줘도 안 들어.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귀에 뭐가 막혔는지 듣지도 않아. 아, 진짜야. 그래서 백지를 꺼내들고 재점검한다. 제로 베이스라고 하거든요. 정말 안 돼요. 여기서 지금 계속 이런 심리적인 본능을 극복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짧게 썼냐? 이 책에도 이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냥 단순히 거꾸로 해라라는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이게 해법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이렇게 쉬우면은 누구나 했겠죠. 근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게. 이 책이 아쉬운 점이 그거예요. 문제 상황들은 너무나 잘 얘기를 해요. 이렇게 실제적인 어떤 실험이나 경험, 과학적인 광고로 이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심리와 본능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잘 해줘요. 진단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 약간 반쪽짜리 책이에요, 이건. 제가 이 책을 조금 너무 욕하는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얘기를 해줘야지, 이 부분을.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니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너무 부족해요. 빈약해요. 예. 근데 이거는 잘 보세요. 만약 기존에 투자했던 금액을 현재 보유하고 있어요. 옛날에 1,000만 원 투자했어요. 근데 현재 1,000만 원 들고 있을 때 현재 정보를 기준으로 지금 주식에 다시 투자할지 고민해 보라요. 만약
다시 투자한다면 그 투자가 맞았고 계속 추가 투자하는 게 보유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면 바로 파세요. 파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스스로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스스로 안 해요. 저는 제가 손해봤던 그 회사 10만 원 들어갔다가 600만 원 받고 나왔거든요. 5년 들고 있었는데 이 5년 동안 10만 원이 다시 넘어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래서 만약 제가 600만 원을 이 정리하던 그 시점으로 만약 1000만 원을 들어갔다고 하면 이거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때 이미 경쟁력을 잃었을 때라. 예. 제가 이 600만 원 빼서 어디 들어갔냐? ETF 들어간 거예요. ETF. 물론 더 다른 돈 더 보태서 ETF 들어갔죠. 전 이 결정은 옳았다고 봅니다. 예. 저는 이 결정은 옳았다고 봐요. 이거는 자라는 꽃을 뽑고 잡초해 준 게 아니에요. 잡초를 확실히 제거하고 꽃에다 물을 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렇게 계속 갈게요. 아, 내러티브. 스토리텔링이 무서운 이유가 실제로 기업이 A라는 기업이 이렇게 있는데 실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그렇고 소설을 써요. 물론 근데 그 소설이 다 시장 상황을 보고 쓴 거긴 해요. 근데 이걸 믿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여기서 좋은 말이 나와요. 희망의 자본화. 그래서 IPO를 하거나 종목 추천을 하거나 왜냐면은 금융 관계자들은 여러분들의 돈을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이 뭐라고요? 잘할 거예요. 성장할 거예요. 잘할 놈이에요. 얘가 나쁜 친구랑 어울려서 그렇지 원래 머리는 좋은 애예요.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런 얘기 하겠죠. 아직 그리고 얘의 어떤 진가가 발휘 않고 내막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니까 좋다고 계속 얘기하겠죠. 아, 얘 좋아요. 얘 좋은 애예요. 희망의 자본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트의 기준으로 하는데 뭐 기업 실적. 네. 이게 어찌 보면 제일 현명한 판단 근거라는 거죠. 네. 자, 버블이 터질 때 같이 폭발하지 않는 법. 요 부분은 저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봤는데 블랙스완, 블랙스완 하죠. 보통 우리가 폭락을 블랙스완이라고 많이 표현하기도 해요. 블랙스완의 정의는 예측이 안 돼요. 폭락도 그렇죠. 엄청난 영향을 주죠. 그렇죠. 사건 후에야 예측 가능했던 것처럼 설명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껴맞추기가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결국엔 블랙스완은 예측 가능하지 않다. 근데 예측은 가능한 놀라움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소수의 전문가들은 문제를 인지하기 시작해요. 이거 좀 이상한데 시간이 갈수록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게 이 대세를 문제 이렇게 가는 게 안 좋은 방향이라는 걸 아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이게 좀 심해져요. 문제를 폭발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폭락이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폭락장은 블랙스완이 아닌 예측 가능한 놀라움이다. 여기서 예측 가능하다는 게 언제 올지를 안다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온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는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재난이 닥칠 것이 분명하지만 그 발생 시기는 매우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블랙스완은 존재 자체를 모르고 확 튀어나온 애들. 튀어나온 애들 블랙스완이고 폭락이라는 건 주식시장에 언제든 있어 왔잖아요. 물론 주기가 있긴 하죠. 뭐 30년, 몇십 년 있어 온 애니까 얘는 블랙스완은 아니에요. 언제든 얘가 나타날 수는 있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 그래서 놀라움이라는 거죠. 근데 예측 가능한 놀라움을 인지 못하는 이유, 낙천주의, 홍제의 환상, 이기적 평양, 근시안, 무주의 맹신 이런 심리적인 것 때문에 풍랑이 오는 걸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광풍에 그러니까 버블 이후에 폭락이 오는 이유가 버블이 광풍에 휩싸이거든요. 그때는요 그냥 뭐 이 주식이 떨어질 거란 생각도 못 하고 그냥 미쳐 있는 거예요. 매드예요, 매드. 음, 버블 확인법. 호황이 발생한다. 자산이 이동한다. 자, 보세요. 사회에는 돈이 있단 말이에요. 이 돈이 부동산에도 있고,
은행 예금에도 있고, 주식에도 있고, 금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전체 돈 중에 특정 자산으로 얘가 빨아들여요. 쓰는데 빨아들여요. 왜 빨아들일까? 여기가 수익성이 나니까. 돈 가진 사람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이쪽으로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산이 이동되는 거죠. 이동되니까 뭐예요? 물줄기가 여기가 이만큼 생기는 거예요. 저수지처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버블이 끼는 거죠. 여기서 버블의 핵심은 뭐예요? 신용 창출, 레버리지예요. 원래 진또배기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원래 천이면 천, 사회에 있는 돈이 천이면 천이 들어오면 되는데 이게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돈을 더 벌고 하니까 신용을 땡긴다는 거예요. 예대차로 이제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버블이에요. 버블이 낀 거죠. 지금 상황이 어떻죠, 여러분?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금 어때요, 상황이? 지금 레버리지 많이 썼다는 얘기 나오죠? 지금 나옵니다. 지금 한 요 정도 단계일 것 같긴 해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지금 행복감, 낙천주, 과진 여기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있어요. 그리고 금융위기를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 광풍을 좀 경계하는 세력들도 있고 이 목소리들을 내고 있어요. 낙관주의와 황시는 이때는 뭐예요? 매드예요, 매드. 미쳐 있는 거죠. 매드. 응, 매드. 이 위기 국면이 오는 거예요. 내부자가 이제 그 기업 내부자들이 매도하는 거죠. 이제 탈출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레버리지 문제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폭락이 나는 거죠. 이때부터는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미친 듯이 빠지는 거예요. 왜냐면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도미노처럼 우르르르 빠지는 거죠. 이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때가 되면. 예. 그래서 보통 버블이 이런 형태로 흘러간다. 그래서 지금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으시는 게 필요하긴 해요. 왜? 버블과 폭락은 뭐기 때문에 블랙스완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논리. 이게 예측이라는 게 시기를 예측한다는 게 아니에요. 언제쯤 존재를 안다는 거죠. 개인, 기관 투자 전문가 유리한 점은 쉬는 것도 투자. 이 얘기 제가 많이 했죠. 기관이랑 전문가들은 어찌 보면은 약간 그 분기별로 실적 마감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1,000만 원을 받았으면 1,000만 원을 다 투자를 하든지 운용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성과를 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는 언제든 내가 장이 안 좋은 것 같아. 언제든 빼서 현금을 보유하고 약간 보합을 한다든지 투자를 쉰다든지 타이밍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기관이나 더 우수한 거예요, 개인이. 근데도 항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정보 어떤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습득력에 따라서 기관과 전문가를 쫓아갈 수 없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예. 하지만 타이밍은 개인 투자자에게 더 유리하다. 그걸 잘 살리셔야 돼요. 심리적 평형을 극복하기 위한 멘탈 관리. 뭐가 있을까요? 반복되는 실수라는 거죠. 이게 참 무시한 게 인간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숫자를 이상하게 배우면 그걸 반복해요. 예, 그걸 반복하고 어쩌다가 초심자의 행운이 걸렸어요. 상승장에 들어가 갖고 좀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패턴이 잘못된 투자 패턴인데 돈을 벌었잖아요. 이걸로 계속 매달려요. 근데 그 후에 계속 수익이 안 나는데도 이걸로 돈 번 경험이 있다 보니까 계속 매달려요. 예. 이게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수정이. 자기 귀인 편향, 사후학습 편향이 그런 얘기인 거죠. 자기 귀인 뭐예요? 좋은 것은 내 탓. 투자해서 돈 벌었어요. 그건 내 탓이야. 내가 잘해서 번 거야. 내가 종목 분석 잘해서 번 거야. 지금 좀 안 나왔네? 지금 뭔가 트럼프가 뭐 해서 그런 거야. 트럼프가 발언 이상하게 해서 번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뭐야? 나는 옳아. 나는 옳기 때문에 내 방식을 고수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투자 실패를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상승자의 초심자의 행운과 우연한 투자 성공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 주식 들어왔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기본기로 배우세요. 기본기.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초심자일수록 미국장 하시라고. 미국장. 미국장 하시라고.
미국장. 예. 미국장 하세요. 미국장. 본인이 왜 그런 투자와 의사결정을 했는지 원인, 성공과 실패, 배경 등에 대해서 리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해요. 왜 안 하죠?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안 되면 남 탓하고. 그리고 뭐죠? 나는 더 많은 데이터랑 종목을 더 봤으니까 통제를 더 많이 가능하고 더 본인의 아집을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늪에 빠지는 거죠. 저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주변에 있어요. 예. 공부를 더 하면 더 할수록 더 안 좋아져. 더 안 좋아져. 뉘우치질 못해. 예. 본인의 그 모습에 그냥 흠뻑 취해 있어. 자아도취가 돼 있어.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무슨 원리와 패턴을 본인이 발견한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참, 웃겨요. 조금 옆에서 보고 있으면.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 진짜 서점에 가서 주식 투자 제대로 성공을 하셨던, 오랫동안 성공하셨던 분들 책 한 4권, 5권만 제대로 읽고 기본기를 닦으세요. 혼자만의 그 말도 안 되는 분석과 아집에 빠져가지고 그러지 말고. 예. 마지막 장입니다. 뭐 ADH. 아까 얘기했죠. 미스터 마켓은 어떻다? 조울증에 걸렸다. 그걸 버블 비전이라고 하죠. 이 애 냅두라는 거예요. ADH. 주의 산만한 애예요. 막 정신 못 차리는 애 있죠. 울었다, 웃었다, 화냈다, 또 침울했다. 그러니까 근시안적인 변동성에 좌우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처음에 약간 했는데, 이제 한 게, 뭔가 계속 제가 주식창을 보면 계속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 충동을 느껴요. 그래야 제가 열심히 하는 투자 같은 거예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 빨리 어디다 넣어야 될까? 뭐 해야 될까? 이런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포트폴리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버블 비전을 계속 봐요. 계속 뭐 종목도 보고 어디도 보고 봐요. 돈이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야, 이거 주식, 현금을 들고 있으면 현금이 녹는다는데, 거치식으로 하면 돈 빨리 넣으면 돈 번다는데 다 넣어야 되지 않을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뭔가 제가 매일매일 뭔가 주식 창을 보고 주식 투자를 해야 잘하는 투자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손해가 났잖아요? 그거를 신속하게 보완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보완이 안 돼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떨어져서 실적이 안 나오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어디에 들어가서 실적이 났다 이상한 애예요, 그건. 어. 시장이 다시 반등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고, 얘가 무선했다 그러면 이 종목을 빨리 그러면 손절을 하시든지 해서 하셔야지 다른 걸로 이렇게 하시면 쉽지 않아요. 투자는 따분함과 인내심.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이 키우는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죠. 쉬는 것도 투자다. 스트라이크 하면 방망이로 휘두르세요. 그래서 투자를 하면서 본인이 도파민을 느끼고 뭔가 내 투자가 역시 맞아서 기쁨을 느낀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 레밍이라는 게 뭐냐면 그 설치류예요. 유럽 쪽에 있는 설치류인데 무리 생활을 하는 약간 쥐거든요, 쥐. 근데 이게 생존 본능이에요. 인간도 그래요. 왕따 당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 왕따 당하는 게. 무리 생활을 혼자서 원시세계에 혼자서 그 척박한 추위에 그 온갖 할 때 혼자서 살면은 생존에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무리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생존 본능이 있거든요. 무리 이탈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집단에 순응하게 되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생존 본능인데 여기에 거스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이비 집단이라든지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그냥 그 집단에 속해서 위안을 참고 그냥 물에 물 흐르듯이 거기에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저 사이비 집단에 빠진 제 지인들이 왜 이렇게 정말 가끔 나이 드신 그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 보면 이렇게 사이비 종교에 왜 빠질까요? 그분들이 마음에 병이 있어서 그래요.
처자식들 이제 다 키워서 보내고 몸은 쇠락하고 본인이 마음을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런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거야. 왜냐면 거기 가면은 마음이 편안하거든. 뭔가 절대자의하고 그리고 저랑 같이 어울리면서 위안을 삼는 거죠. 가족은 이미 뭐 이게 했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시면 안쓰러워요. 물론 처자식 자아 있고 장성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보면 그렇죠. 마음이 뭔가 허하거나 마음에 병이 있으신 분들이 사이비에 많이 빠지기도 하고 이게 무리탈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왜냐면 본인이 일의 성과도 없어. 성공도 없어. 뭔가 그 고생을 해서 돌파한 그런 경험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없는 분이에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 세상에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라는 확신이 없는 분들. 나약한 분들이죠. 정신이 나약한 분들이 사이비 집단 이런 데 빠져요. 예. 그러니까 일을 계속 하시고 일을 하다 보면 시기에 겪을 수도 있고 사람들과 갈등에 빠질 수도 있고 고생을 하기도 하면서 그 사이에서 본인이 성장을 하게 돼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멘탈적으로 강해진단 말이에요. 뭐 내가 회사에서 잘렸어? 아, 그럼 나 내일 어디 가서라도 폐지를 줍더라도 나는 하고 내가 설령 뭐 패스트푸드점 가서 내가 어 테이블 을 닦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내 뭐 사지육신이 멀쩡한데 어? 어디 가서라도 못할 게 뭐 있냐? 그렇게 굳게 마음을 먹고 하면 되는데 이런 마음에 병이 있는 분들, 자기 확신과 자기 이 어떤 자존감이 낮고 이런 분들이 이쪽에 많이 빠지죠. 예. 그래서 본인의 투자 원칙을 고수할 아까 얘기했죠.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자신만의 이상한 이론 데이터에 빠져가지고 늪에 빠지는 거랑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한 끗 차이인데 본인만의 이상한 데이터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그러니까 잘못된 패턴을 아집에 빠져가지고 반복하는 거랑 투자 원칙을 고수하고 이거랑 엄연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포장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제대로 된 자신만의 투자 원칙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공부? 주식 투자로 제대로 성과를 내고 계신 분들 있죠. 목소로 하셔야 돼요. 목소로. 유튜브 맞아요? 아니에요. 유튜브 중에 좋은 유튜브도 있어요. 저도 몇몇 구독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 저분은 제가 읽었던 책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리고 실제로 계좌가 반토막 났는데 회복하신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진짜 이거는 공개하기 그럴 정도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들을 본인의 경험을 녹여서 정말 잘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책에서 했던 내용을 그대로 해주시는 분들 유튜브는 봐요. 근데 제가 읽어보지 않은 책에서 했던 얘기를 그냥 자기 얘기로 하는 얘기는 전 그건 안 봐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주식 투자하면서 거기서 했던 얘기를 동일하게 비슷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유튜버 분들이 계세요. 주식 그거 중에. 그럼 그분들 영상은 제가 조금 참겨 봐요. 저도. 아, 이분들과 제가 봤던 책들 비슷한 경험을 했고 그렇게 성장을 하신 분들이다 하면 조금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유튜브 영상들은 보는데 그거에는 안 보고 본인의 투자 원칙을 하기 위해서 일단 책을 먼저 좀 보세요. 최소 5권에서 10권 정도. 제대로 된 책으로. 예. 이거 읽기 전에 본인만의 이상한 데이터 막 깨작깨작거리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들 주식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예요. 그 백지에 잘못된 게 입혀지면 안 돼요. 처음부터 투기, 도박 같은 성격의 그런 잘못된 패턴이 입혀지면 안 돼요. 정도로 입히세요. 정도를. 정도를. 이 잘못된 패턴을 입혀지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 이게 아까 얘기했던 아집의 늪에 빠져갖고 실패를 반복하는 거죠.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식은 진입장벽이 없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거는 기존에 있던 주식 투자했던 사람도 그렇고 주식 투자에 있던 금융 관계자들 그걸 원해요.
더 많은 신규 자금을 원하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죠. 주식이 들어오실 때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기본기를 닦으세요. 제가 6개월밖에 안 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가소로우실 수 있는데 제가 진짜 해드리는 말이에요. 준비하셔야 돼요. 룰을 아셔야 돼요. 주식 투자로 얼마를 벌 수 있다는 기대 금액, 그래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돈, 그래서 내가 얼마의 기간을 버틸 수 있는지 아시고 투자 원칙을 수집하셔야 돼요. 투자 원칙 수집할 때 뭐 책으로 제대로 된 책 6권에서 10권 정도 읽으시고 냈다 들어와서 상승주 들어가서 뭐 남들 지금 하는 뭐 몇 배 먹었다 이 초식 따르지 마시고 기본기부터 하세요. 기본기. 괜히 이상한 뭐 차트 보고 뭐 하고 뭐 스캘퍼다 뭐다 이딴 이유로 빠지지 마세요. 제발. 그분들이 있다는 거 아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빠지지 마세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저도 비슷하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이에요. 요 오늘도 또 얘기가 길어지네요. 자, 다리를 일어날 때 아는 사람. 박수 칠 때 떠나라. 이거 인간이 안 돼요. 이게 왜 챕터 10번에 있을까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본인이 일어날 때를 몰라요. 어. 손절 타이밍일 수도 있어요. 과감하게 털고 나오는 거. 예. 잠재적 손실에 대한 기피증. 못 털어요. 못 털어. 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빠른 익절, 늦은 손절이 되는 거예요. 움켜쥐고 있는 거죠. 움켜쥐고. 예. 손실 확정에 대한 두려움. 근데 아닌 놈은 빨리 던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닌 놈은 빨리 던지셔야 돼요. 예. 아닌 놈은. 긴 놈과 아닌 놈을 판단하는 거 공부죠, 그거는. 스타린치가 얘기했죠. 꽃을 뽑아 잡초에 물을 주지 마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보이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들고 있는 게 잡초인지, 예? 꽃인지, 예? 그래서 저는 꽃인지 잡초인지를 구분하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냥 그쪽 평야를 산 거예요. 그냥 평야를. 그냥 건초더미에서 바늘 찾기보다 그냥 건초더미 전체를 산 거죠. 저는. 그리고 S&P 500이 왜 잡초예요? 상위 우량 500개 기업이면 꽃이잖아요. 아니, 이런 게 어딨어요, 솔직히. 자, 마지막 챕터입니다. 투자하는 마음은 디테일보다 프로세스를 중요시한다. 뭐랄까요? 초심자의 행운, 우연한 성공이 위험한 이유예요. 어쩌다가 좋은 과정이었지만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죠. 하지만 과정이 좋기 때문에 확률 수렴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반복하시면 돼요, 이건. 근데 나쁜 과정에서 뜻밖의 행운이 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에 꽂혀가지고 반복을 해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초심자의 행운, 우연한 행운인 거, 성공인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방법이기 때문에 실패를 반복한다고요. 이건 잘못됐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어쩌다가 돈이 벌릴 수 있는데 이 성공에 취해 있는 거예요. 왜? 이 성공은 고수익이거든요. 이 성공은 왜요? 낮은 수익이거든요. 낮지만 꾸준한 수익. 여기에 도파민이 터지고 이게 재밌고 이게 좋거든요. 이게 효과거든요. 사람들은 여기, 근데 이건 뭐예요? 도박이죠. 투기고. 처음에 주식 들어오셨는데 이걸 맛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맛본 사람이 이쪽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20%, 30%막 등락하는 거 보다가 0.5%, 0.1% 깔짝깔짝거리는 그거에 들어올 수 있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돼요. 지루해서 못 봐요, 그 사람들은. 뇌가 그렇게 쩔어 있다고요. 뇌가 쩔어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처음 하시는 사람들일수록 뭐냐? 미국 지수 투자. 이 지수 투자를 간접 투자라고 하거든요. 이거 하시고 나서 개별 투자로 넘어가세요. 저는 이게 주식 투자의 필리작 프로세스라고 봐요. 근데 이것부터 먼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냅다 달려든다고요. 이거 냅다 여기 달려든다고요. 여기. 야, 불기둥 솟는다. 어디 뜬다. 뭐 한다. 다. 막 영끌해갖고 지금 레버리지 땡겨가지고 이쪽, 아니, 이거부터 하세요. 이거부터. 이거부터. 미국 들어가시고 지주 투자하시고서. 근데 저는 이것까지 할 자신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 여기서 멈췄다고요. 제 상황과 그걸 봤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멈춘다고요. 여기서. 이것까지 안 간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좀 더 하시고 더 많은 수익을 원하시면 요거 가실 수 있어요. 개별 투자.
하시면 돼요, 그거는. 제가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근데 대신에 이 프로세스는 가자는 거예요. 올바른 프로세스는. 이 기본기를 따르자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 도박이죠. 이거 뭐, 그래서 투자는 시간의 싸움이고, 오랜 시간 동안 등락이 반복되며 단기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과정의 변경이 압박인. 이게 내가 일희일비한단 말이에요. 요때 올랐다 떨어지면 내가 하는 이 방법이 옳을까 의구심이 들고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심리적 장애물 극복 방안이 무엇이냐. 이건 에필로그에 있는 건데 역방향을 습관해보고 근데 제가 얘기했죠. 이 책의 좀 아쉬운 점. 이게 주식시장에 뭔가 방해가 될 때는 어떤 본능과 심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법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좀 러프하게 남아 있는 걸 좀 알려드릴게요. 역방향을 해보고 한 번에 하나의 습관부터 하세요. 예, 인간이 갑자기 너무 달라지면 힘들어하고 꼬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보시고 투자 과정에 집중할 것은 투자 과정이란 왜 그 종목, 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했어요. 왜 거기 투자했으면 30초 내로 답변이 나와야 돼요. 삼성전자 들어가서 왜 오르니까 그거 아니야. 그건 답변이 아니에요. 뭔가 경쟁력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S&P 왜 들어갔냐?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 가장 손해날 확률이 적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예, 저는 S&P 500 넌 왜 해? 하면 저는 얘기해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에서 가장 손해날 확률이 그리고 주식 이 투자판에서 가장 살아남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식 투자에서 가장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게 S&P 500이기 때문에 난 S&P 500에 투자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저는 왜 이 시점에 매도하고 있고 그 이유는 뭐야? 저는 왜 그러죠? 그래서 나는 S&P 500을 적립식으로 투자해. 매일 10만 원씩. 예. 그리고 하락장이 왔을 때 추가로 매수하고 있어. 왜? S&P 500은 7년이 지나면 연평균 수익률 10%로 해서 나한테 2배를 줄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투자한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미국 주식 S&P 500 들어가서 7년을 투자를 할 거고, 적립식으로 투자를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연평균 수익률 10%로 2배가 될 거야. 1억 넣으면 2억이 될 거고, 2억 넣으면 4억이 될 거야. 그래서 나는 7년 동안 버티는 게 제일 중요하고, 자본금,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넣을 수 있을지가 제일 중요한 의사결정인 거죠. 예.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자본금을 넣을 수 있을지가 가장 관건인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주식시장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시다가 그러면 나 좀 공부를 좀 더 해볼까? 개별 종목에 숨겨진 애가 뭐가 있을지 레포트 보고 최근 시장 상황 보고 성장 가능성 보고 그래서 조금씩 늘려보고 그렇게 해보시는 것이 좋은 거죠. 어찌 보면 제가 이제까지 했던 주식 얘기랑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는데 왜 주식 투자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수익을 못 내는 이유를 총 한 16가지 정도로 했습니다. 많이들 겹치죠. 저런 내용들이 겹치기도 하고 비슷한 내용이기도 한데 일단 우리의 본능과 심리가 저렇다는 걸 알고 인지하고 의식적으로 조금 해칭하고 좀 방어하시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도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약간 주식 투자 마인드라든지 그런 걸 좀 관리하기 위한 책들이 몇 권이 더 있습니다. 그 책도 읽으면서 좀 추가로 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또 긴 시간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쇼캔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 대동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